안녕하세요. 함께 투자하고 수를 성장하는 토지 투자 언어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그 임원산주를 했었거든요. 행리주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한 번만 그 어떤 법률 체계만 알고 있으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있겠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라면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어떤 게 관심 있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유산지 보겠습니다. 이 공유산지는 산 전용 일사용 제한 지역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유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똑같죠. 임원산지처럼 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전용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조 1호부터 9호, 9호 2, 9호 3에 따른 시설 설치 3조법 1이죠. 임원산지 기억나시죠? 3조 법률의 1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잠깐 갔다 와볼까요? 3조 법률 1번이 여기 앞 밑에 바로 있죠. 요거 여기 있죠. 요거 9에서 요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네요. 이건 제가 흐릿하게 해놨습니다. 이문산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3조 법률 예 있죠. 이렇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9에 2 있겠고요. 2랑 그러니까 2랑 2호 3호 2랑이 요거죠. 저 2호 다음 각호가 2랑 2호 3호 6호 7호 설치 이렇게 나왔고 설치했고요. 그다음 2랑 제 2랑이 2호 3호 6호 7호 설치가 뭡니까? 2랑 어디 여기 2랑이 아니네요. 2랑 여기 2항이죠. 2랑 2호 3호 6호 7 2 3 6 7이라고 했습니다. 2 3 6 7이었습니까? 요거 뭐죠? 2랑 요거잖아요. 요거 2랑 그러면 2 3 6 7 이건 되는 거죠. 2 3 6 7 읽었습니다. 2랑 2호 3호 6 7 요거 되는 거네요. 요거죠? 그러면 2 3 6 7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2 3 6 7호의 설치 이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3번에 보니까 1항 제 12호 설치 중 1항 제 12호가 뭡니까? 요거죠? 교육연구시설 3조법률 9에 있는 거죠? 3조법률 9에 시설 설치 3조법률 이거 시설 중 대통령 정한 시설 설치 14번에 나옵니다. 14번 또 갔다 와야 되겠죠? 복잡하네요. 그렇죠? 한 번만 이거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4호라고 했죠?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주, 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요건 되는 거네요. 이거 시행령식 이렇게, 요거 때 구항, 3호, 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호, 5호가 요겁니다. 그렇죠? 3호, 5호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범위가 축소되나요? 그런 느낌 받죠? 보면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요거 이제 또 봐야 되겠죠? 4번에 대통령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5번이죠. 농립어번의 주택, 신축, 중축, 개축.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 정하는 주택미수 한정한다. 공개시설 증축, 개축되네요. 그 다음에 공륜산조 지정된 사찰림, 그 다음에 공안시설, 그 다음에 뭐 병원, 뭐 이렇게 여기 사회복지 이런 거 됐죠.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복잡해야겠죠. 15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대충 규모 미만. 그러니까 농립어분의 주택 및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종전 주택의 100분의 130 미만이죠. 그 다음에 괴축은 이거고 농립어분 주택 및 사찰 및 산지 안의 사찰, 봉안시설, 병원,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 설치하는 경우 규모 미만. 그래서 농립어업인이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농립어업을 경영하면 실제로 거주하게 신축한 주택 및 부대시설은 660이네요. 임원순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요거는 공유산지 됐죠? 뭐라고 됐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산지 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산지는 좀 더 범위가 많이 줄여지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공유산지도 요거 공유산지 아니네요. 공유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있죠. 4번 요거죠. 요거를 봤죠? 대충 정하는 규모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유산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근합니다. 공유산지도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주택 같은 건 되는 거네요. 종교시설. 그렇죠? 연수원이나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유산지에 대해서 뭐 사찰, 병원, 이런 거 있죠. 병원, 이런 거.
물론 병원도 제한적인 병원이겠지만,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거 나옵니다. 이겠고요. 1호부터 4호까지, 1호부터 4호는 어디입니까? 1호부터 4호. 요게 1호부터 4호 아닙니까? 여기서 1, 2, 3, 4, 1, 2, 3, 4, 1호부터 4호까지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공용, 공공용 사업을 있죠. 이것은 16번입니다. 16번을 보고 계십니다. 쭉 정리하니까 왔다 갔다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칸만 먹고 정리한 겁니다. 이거 있겠죠? 이렇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대통령 정한 시설, 지방공단, 이렇게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그다음에 뭐 광해 방지하는 시설 이런 거 되죠.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죠. 이렇게 16번 잠깐 보면 되겠고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번에는 이렇게 요까지 했죠. 요거였나요? 요거였죠. 6번에 보니까 1호부터 이제 5호까지 시사할 때는 대통령 정한 기간이겠죠. 1년이겠죠. 그 다음에 기인론, 현장론 똑같이 그렇죠. 현재 보면 17번입니다. 17번은 볼까요? 17번 여기 있죠. 17번 여기 있죠. 1년이죠. 똑같이 공무원 산지도 1년이네요. 그래서 1년 초과하는 경우도 이거 공무원 산지고 임원 산지 똑같이 1년입니다. 이렇게 1년이네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나왔을까요? 8번에 보니까 맞나요? 여기죠? 여기죠? 아니 여기인가요? 여기 7번이네요. 1호부터 5호까지 시설 중 요거 맞죠? 5호까지 시설 중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1호부터 5호까지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인로 설치 18번입니다. 18번. 18번입니다. 임원 산지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18번. 임원산 똑같이 50m라고 했죠? 그것도 똑같네요. 유연업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m고 그 다음에 50m입니다. 아 50m 의미를 제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50m 50m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또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가 했는데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 재배 뭐 높이 똑같죠?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 정하는 행위 19번입니다. 19번은 마지막 19번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번을 보도록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9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13월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관상 재배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에서 3천 제곱 미만의 산지에서 되는 거 뭡니까 이게 산지에서 야영장 양식장을 설치한 행위도 되네요. 여기서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이유입니다. 농림법인이 여기서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공연산지에서. 이거 아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양식장 설치한 행위도 되는 겁니다. 있겠죠? 신박하죠? 이렇게 하신 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19번까지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좀 정신이 없지만 이거를 전부 다 알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겠죠? 마지막 3부까지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2항이 뭡니까? 공유는 산지죠. 3항이잖아요. 이거는 공유는 산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법률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적용한다 뭡니까? 이게 산지의 구분 있죠? 이렇게 보면은 1번 4조 1항 1호 남목 4부터 14 1항 이게 4부터 이거 뭡니까 4조 이게 4조죠 1항이 요겁니다 그렇죠 1항 요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4조 1항 1호 남목 맞죠 4조 1항 1호 남목이네요 거기서 4에서 14까지 요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이걸 4번부터 14번까지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야생동물보호법 이법률, 자연국법의 정률, 문화재보호법 정률, 수도법 정률, 개발제한구역, 주토계획물 이런 거죠. 위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했죠. 이 4번부터 14번까지. 아, 이렇게 또 종류가 되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된 한지여서 대통령 정하는 한지. 이거 1번,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죠? 해당 법률 각각 적용한다.
1호도 있지만 요 2호도 있는 거죠. 2호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통령 산지는 이런 거 자연환경 보전지구 산지, 방제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연 보호구역, 그다음에 자연관광 이런 거 이것들을 뭐예요? 각각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실전반에서는 요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해당 법률을 적용하니까 투자도 상당히 여기서 좋은 투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도 많이 나온 투자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산지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공유산지도 어디까지나 토지의 일부인데 물론 계획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거기에 비해서는 제한이 있죠. 개발에. 하지만 가격의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죠. 계획관리지역은 당연히 비싸고. 근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땅은 용도는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산지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제가 보존산지 그죠? 쭉 맞죠? 그 다음 다 끝난 거죠. 3.5일이니까 보존산지에 대해서 정리를 지난 시간과 같이 이몸산지와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들과 지난 시간에 같이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몸산지가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한 건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있겠죠? 딱 보면은 이몸산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공문산지도 꽤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2항 3호 1항 2호 3호 6호 7호 있죠. 여기서 2, 3, 6, 7이라고 했습니다. 이몸산지 2, 3, 6, 7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2, 3, 6, 7 2, 3, 6, 7 요거 있죠. 2가 2, 3, 6, 7 요거 있습니다. 여기서 수목원 산림 형태와 자연휴양 수목장로에서 대통령하는 산림 공시설 설치 3번은 3번이죠. 3번에 잠깐 보고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3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번에 있거든요. 3번율 요거 대통령하는 산림 공시설은 숲속 야영장 그렇죠? 이거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산림 대포시설 그 다음 숲 경영 체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숲속 수련 여기 새로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이런 것들은 교육센터로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공용이든 임업용이든 됩니다. 공용 임업용이 된다고요. 뭐가요? 요게 허가 여부는 또 별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뭡니까? 행위 제한에서는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야에서도 뭐가 이제 풀렸다고요? 야영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풀렸다는 거죠. 매력 있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그래서 야영장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임야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구나, 부분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돼.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본이 머니가 뭐 무한정 있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해서 뭐 리스크도 뭐 관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본은 항상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의 효율성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야도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임야를 모르면 하지 말라고. 투자. 왜? 임야는 왜 그럴까요? 농지보다도 임야는 그만큼 또 뭐예요? 출구가 뭐 하거든요.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임야에 대해 진입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는 출구 때도 시장이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모르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존산지 중에서 임몸산지랑 공유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소개해야 되나
했던 내용인데 토지 투자 언어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실전 투자 연구를 가면 보다 효율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은 되는구나 정도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보존산지에서의 임홈산지, 그 다음에 공유산지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